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친구랑 똑같이 먹었는데 살은 나만 찌고,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굶었는데 체중계 숫자는 꼼짝을 안 해요. 억지로 겨우 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다시 되돌아오고, 아, 나는 원래 좀 살찌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죠. 자,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찌는 체질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바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컨디션 닥터 한의학 박사 한재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사시는 살찌는 체질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찌는 체질은 의지력 문제나 타고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내는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부터 제가 딱 30초만 설명을 드릴게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신체의 당연한 생리 기전이에요. 문제는 그 속도인데요.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면은 괜찮은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빠르게 먹는 습관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간격이 겹치게 되면은 혈당이 짧은 시간에 확 올랐다가 다시 빠르게 확 꺼지는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지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대사를 하고 쓰고 남은 포도당은 다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크면 클수록 인슐린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인슐린이 혈액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인슐린이 지방 분해 효소 자체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지방 저장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 그리고 동시에 지방을 연소시키려고 하는 지방 연소 모드는 꺼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인슐린도 하루 종일 높게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울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면 그만큼 또 지방 저장도 더 많이 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그리고 아무리 칼로리를 줄여도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덜 먹느냐는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7가지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혈당이 내 몸을 살찌는 체질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봐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먹는 양이 많지 않은데 자꾸 살이 찝니다. 자, 두 번째, 특히 이제 배나 옆구리 쪽으로 살이 잘 붙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트로 어떻게 살을 빼긴 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원래대로 원상복귀 됩니다. 자, 네 번째, 달달한 음식이나 빵, 과자 같은 게 밥 먹고 나서도 자꾸 땡깁니다. 자, 다섯 번째, 오후에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자꾸 먹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7번째, 유산소 운동이나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체중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자, 이게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던가요? 자,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가 뭔가 좀 엉키고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의지력 문제나 아니면 타고난 체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왜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지 원인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이게 혈당 스파이크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큽니다. 흰 쌀밥이나 아니면 빵, 떡, 면, 과자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라떼 같이 당분을 좀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
또 거기다가 이게 식이섬유나 아니면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없이 탄수화물만 확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혈당이 드실 때마다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도 그만큼 올라가서 혈당을 빨리 가라앉히려고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지방 저장 모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저장 모드로 이제 우리 몸을 바꾸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먹고 나면 이제 살이 찌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굶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굶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에너지로 좀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라는 게 우리 혈당을 흡수하는 이 몸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창고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혈당은 또 더 오르고 또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그리고 또 지방은 또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요요가 많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살이 찌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이게 살을 찌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르티졸은 복부에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좀 합니다. 특히 이 지방 중에서도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졸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잠이 부족해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네 번째로 야식과 간식이 우리 자는 동안 지방이 태워지는 거를 막습니다. 우리가 깊이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좀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방 분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녁 늦게 뭘 먹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전에 뭔가를 먹으면은 인슐린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꾸 억제되게 됩니다. 이게 잘 때 지방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이게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폭식하고 굶고 하는 이 불규칙한 식습관이 혈당을 더 높게 만듭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1일 1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1일 1식을 하면서 식사 시간을 좀 불규칙하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이 확 들어오게 되면 혈당을 과다 흡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는 더 커지고 인슐린 분비는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지방은 더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1일 1식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시던가요? 이 5가지 중에 보통 한 2-3가지 정도는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이게 바로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 진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호르몬 흐름을 바꾸는데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제가 딱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하나씩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아침 식사로 특히나 밥이나 아니면 빵만 드신다면은 거기다가 계란 하나 아니면 두부 아니면 치즈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굶지 마시고요. 탄수화물 비율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근육량을 지키면서 살을 빼야지 요요가 오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자는 동안 지방이 연소되려면 잠드는 시간에 인슐린치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인슐린이 안정되는 데는 보통 한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녁 10시쯤 주무시면은 저녁 식사는 저녁 6시 이전에는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야식이 습관이 되고 이게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저녁을 조금 푸짐하게 드시되 이제 자기 전에는 배가 좀 꺼질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자는 동안 지방이 태워지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자,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세요. 이걸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식 먹을 때는 어떻게 먹죠? 밥 한 숟갈 먹고 그 다음 반찬 먹고 국 떠먹고 이렇게 하죠, 그죠? 채소나 단백질을 먹고 나서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낮아지게 되고 인슐린도 훨씬 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식사하실 때 야채 한 입 먹고 고기 한 입 먹고 밥 한 입 먹고 이게 아니에요. 야채와 고기를 충분히 많이 드시고 나서 밥은 식사 중반 이후부터 드시는 겁니다. 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식사를 해도 확실히 살이 좀 덜 찝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살찌는 체질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인슐린이 항상 높아지고, 그리고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지방 저장 모드에 딱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매 끼니 단백질 꼭 챙겨 드시고요. 두 번째로 취침 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 연소하는, 지방 연소 모드로 몸을 되돌리는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컨디션 닥터 한의학 박사 한재민이었습니다.